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상 체결지수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현재 228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지금 개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1%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지수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 종목들인데 소폭씩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역시 13만원대 위에서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과 네이버도 소폭씩 반등이 예상됩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은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는 1.87포인트 상승 출발입니다. 828.20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HLB와 나노스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갈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자면 시총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제 상승 흐름 가져갔던 CJENM이 다시금 현재까지는 조정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만원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 예측해봅니다. 메디톡스 소폭 하락, 포스코캠텍도 소폭, 펄어비스도 정말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둘 다 3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 공략주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시작하기 딱 10분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수급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수급이 쏠리면서 전일 셀트리온의 모습이 상당히 좋게 보였습니다. 아직 램시마 미국 침투율이 8에서 9% 정도 불과합니다만은 QOQ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증가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행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FDA가 BAP, 즉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 등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시장 침투가 계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J&J와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7월에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호주마의 어떤 신제품 효과 그리고 내년에는 램시마의 신제품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제 향후에 메이저 플레이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세대 특허 만료 바이오 의약품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40억 달러였고요. 최근에 이제 2세대 시장 규모가 290억 달러로 일부 작아지고 있습니다만은 3세대에 대해서 옵티보나 키트루다 등의 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로 다시 커지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재편과 더불어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 센티먼트 악화 이후에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고 다만 이제 8, 9월 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반기에 글로벌리 암 확 등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면서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32만원, 손절가는 26만 5천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로 셀트리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26만 5천원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정확한 분석,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스나이퍼 윤여민.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 확인했는데요. 바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윤여민 전문가는 오늘 첫 출연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호흡하실지 먼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윤여민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저의 투자 스타일은 Growth and Value Invest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철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업종 및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을 통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오늘도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기대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 ST부터 일동제약까지 화면에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한 두 종목 제외하면 모두 수익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고요. 놀랍습니다. 수익률이 많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BGF 리테일 역시 9%대, 일동제약도 9%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탑5 종목들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나옵니다. BGF 리테일이 8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9.94%, SO일이 10.09%, 신풍제약은 10.88%, LG유플러스는 13.7%, 다산네트워크스는 14.46%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 또 살펴볼 텐데요. 탑 8입니다. 먼저 8위 박동현의 현대건설이 28.79%가 현재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비슷하게 지금 수익률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위 김홍식 전문가의 쌍용여행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무려 44%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3위는 이용우 전문가의 코나이 7월 27일에 매수했고요. 47.35% 현재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사업 전문가의 삼성출판사가 68%의 높은 수익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손여로 전문가의 에코마이스터 7월 30일에 매수를 했고요. 75.79%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 동향들 쭉 살펴봤는데요. 수익률 정말 놀랍게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원종윤 팀장의 다산네트워크스도 수익률이 1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리뷰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산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아까 2위 종목하고 같은 종목, 같이 흘러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5G 관련 이제 수혜주로서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을 동반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5G 그냥 단순히 기대 심리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 실질적인 이제 LG유플러스와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급, 장비 공급 등 이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받고 있고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면서 이제 또 다산네트워크스와 좀 함께 보시기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LG유플러스와 계약을 해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 만큼 적절하게 이제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산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항 구간인 7,300원대를 뚫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300원대를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약합니다. 대기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밀렸다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오늘 7,300원대 이 저항 구간이 다시 지지 구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항 구간 7,300원 구간을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 이어갈 텐데요. 윤여민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나뉘어봤습니다. 일단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지금 5G 이동통신 상용화 가까워지면서 관련된 종목, 그리고 중국 소비 섹터 그중에서도 교육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5G 특히나 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요. 예. 5G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KMW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5G는 4G와 달리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KMW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종목들 좀 더 압축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원종윤 팀장께서는 오늘장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2310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야만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항 구간이 2292까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9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장이 좋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일수록 내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수급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던가 IT, 지금 5G 같은 이렇게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실으시면서 무조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시기보다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보일 때 이 상승세에 잠깐, 그러니까 데일리 매매라고 하죠.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과 단기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을 좀 나누셔가지고 길게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짧게 이제 수익을 지속적으로 청산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굳이 나눠보자면 아직까지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원종윤 팀장께서는 코스피 코스닥을 나눈다면 어느 쪽으로 오늘 좀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따로 나눈다기보다는 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힘이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주가 가장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코스피만 투자할 거야, 나는 코스닥만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기준으로 나누시기보다는 힘 있는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홉 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이 개장을 했고요. 개장 상황들 먼저 발빠르게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들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현재 출발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50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소폭이지만 700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의 상승 흐름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원 상승 흐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18% 상승하면서 47만 3천원대까지 현재 상승을 하면서 5,500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은 세 종목 하락, 두 종목 상승 흐름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차 상승 출발하면서 13만원 다시금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탈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는 보합 구족에서 출발합니다. 30만원 오늘 탈환할까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오름폭은 크진 않습니다. LG화학은 1%대의 상승, 네이버는 0.55%의 상승 흐름, 삼성물산 역시 0.8%의 상승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수는 2285.6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6포인트 상승하면서 0.12% 소폭 상승 흐름 출발하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입니다. 828.51포인트의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2.18포인트, 0.26%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요. 신라젠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신라젠 85,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ENM이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장 초반에 244,3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HLB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시총 4위 지키고요. 나노스가 3.51%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노스 이 종목은 급등 급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종목인데, 장 초반의 움직임도 가장 활발합니다.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는 70만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캠텍 소폭 하락 출발하고요. 바이로메드도 23만 3천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권,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원종현 팀장의 탑피스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이제 주로 가져온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주 섹터로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계량 신약 개발 등 이제 우수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이제 매출액의 11% 정도를 개발 비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약 상품들과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비뇨기 약품인 생글라라던가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 등 이제 신약들이 이제 종근당의 성장을 이제 동반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근당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는 섹터입니다. 최근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지수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복하는 모습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횡보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힘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힘이 있는 sek터들 위주로 좀 힘을 실으시는 게 좋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라던가 이제 정보통신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보통신주들을 위주로 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장 힘이 좋고 수급이 좋은 바이오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종근당은 이제 워낙에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매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가 강한 만큼 앞서서 이제 탄탄한 실적과 함께 상승을 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종근당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탄탄한 상승 추세입니다. 종근당은 7월 30일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큰 횡보를 하면서 이제 좀 단단하게 지지 구간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추세의 이제 상단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이제 저점 부근에서 다시 이제 좀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종근당의 경우에는 122,000원 선에 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저항 구간과 가까이 닿아 있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근당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 구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횡보 구간이 지금 21선, 61선, 121선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보통 지지 또는 저항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을 밑에다 지금 깔아놓고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선이 붕괴되더라도 바로 61선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바로 21선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지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114,500원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장은 다소 이제 좀 개인의 거래량이 좀 높았던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오늘장은 살짝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2,000원 선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수익 청산, 1차 청산 한 2% 정도에서 1차 청산을 하시고 이제 2차 청산까지는 139,000원까지 좀 목표가 높게 1차 청산 이후 2차 청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0만원 선으로 잡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의 경우는 이제 정제 그리고 경제 캡슐제, 연질 캡슐제 같은 이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요. 국공립병원이나 병의원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보통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지만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근당 같은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대화제약 같은 중견기업들은 워낙에 매출이 탄탄하고 유통망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많은 치매 치료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임상은 2B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제 치매 치료제 이제 신약에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종근당과 같은 이유인데요. 업종이 지금 강세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꾸준하게 이제 지금 이슈들, 그러니까 악재들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빠진 추세만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제약의 경우는 단단한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지금 가장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추세입니다.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항 구간이 32,000원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8,000원 선에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진입보다는 32,000원 바로 위쪽에 저항 구간이 있는 만큼 좀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28,000원 선까지 좀 나눠서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화제약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8월 29일 이후에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지금 이 저항 구간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수익 청산을 하고 빠져나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이제 좀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저항 구간만 돌파한다면 돌파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8,000원 선부터 32,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급한 매매보다는 분할 매매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20% 정도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1차 청산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PCPC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에 이제 평가를 하는 그 회사의 그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AP라는 이제 브랜드로 지금 줄기세포 배양액을 통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저자극이라던가 이런 인체 공학적인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좀 색조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메리트를 많이 느꼈다면 지금 화장품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이 적으냐, 얼마나 화학약품이 적게 들어갔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이오 제조 분야가 좀 강세인 부분, 그리고 화장품 분야들도 좀 강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 프로테오믹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강세로 이제 이끌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프로스테믹스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8월 7일 상한가 이후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 고점을 지지 구간으로 만들고 가면서 단기적인 이제 상승,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장에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좀 강한 상승세로서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프로스테믹스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기관의 지지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지속적으로 기관이 그 지지 구간과 상승세 때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소 이제 외국인이랑 개인의 거래량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들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의 수급이 이제 다소 줄어든 부분들이 이제 또 그리고 윗부분에 강한 저항 구간이 없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스테믹스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이지 않을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는 매수가는 현재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11,200원이고요. 손절가는 7,1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프로스테믹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전문가의 탑픽 종목들 꼽아주실 텐데 오늘 첫 시간이고요. 어떤 종목을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예. 2018년 지난달 8월 1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론에 힘입어서 20년 만에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대학에 권고를 했고, 수능 평가 방식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의 상대평가를 채점하던 제2외국어, 한자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수능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시장 변화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20년 만에 정시 비중 확대로 돌아서면서 고등부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2020년까지 정시 비중 상승 조정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일부 대학은 최대 600명 정도의 수준의 신입생을 정시 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 고등부 사업의 성장이 10%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메가스터디 교육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패스 상품인 메가패스가 수험생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며 2018년도 기준 점유율 1위 확보가 기대됩니다. 수학 과목의 현우진 강사의 뉴런 강의는 이미 고1, 고2 학생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주요 강사진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점유율은 유지 또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가스터디 교육은 8월 29일 보통주 한 주가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한 이후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수기 효과에 따른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3분기 167억이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턴어라운드를 했고, 시장 점유율 상승 효과도 더해진 만큼 분기 단위로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성장도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완전 개편된 만큼 업계 1위 동사로의 매출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매출과 수익성 모두 성장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46,000원, 손절가를 23,900원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KMW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5G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G에서는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대규모 다중 안테나, 매시브 미모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에서 동사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소형 필터 개발을 통한 최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4G LTE에서 기지국과 기기 안테나가 4개씩 들어가는 44R 기술을 사용했다면, 5G에서는 최대 128T, 128R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 다중 안테나라고 하며, 이러한 기술은 KMW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세계 최초로 최소 5개형 고밀도 네트워크 기술 스몰셀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몰셀은 낮은 전송 파워와 좁은 커버리지를 가지는 셀로, 5G는 4G에 비해 커버리지가 범위가 좁은 고주파태 영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스몰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MW가 한동안 적자였던 LED 사업부의 매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며, 5월 23일 12 발행 공시로 악재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안테나 및 필터 수주, 4분기 공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24, 28GHz 대역 미국 주파수 경매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파수의 할당이 유력한 내년 미국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또한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내수 매출 전망은 미국 제재와 무관해 내년 GT에 대한 매출 전망 또한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또 가장 유력한 벤더로는 노키아, 지멘스, 에릭스, 삼성전자가 예상되며,
5G 도입 초기 LTE 장비와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장비 업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므로 노키아 지멘스 컨소시엄인 KMW의 국내 통신사 매출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KMW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32,000원, 손절가를 26,850원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건 아이진입니다. 바이오 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사는 지금 지지부진했던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치료 임상 2A 이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2A는 효능을 보는 것이고 2B는 용법 용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임상 디자인을 짜는 측면에서 환자 수가 2A가 확연하게 적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사 역시 신약 적용 타겟 특성상 당뇨가 걸린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망막혈관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예정 스케줄보다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서양은 대부분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포함한 임상 프로토콜 변경 승인까지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승인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총 30명 중 15명의 임상을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는 매우 좋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환자 15명 임상 실험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2B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2A에 대한 파이널 리포트가 나올 예정이며 2B는 100명의 환자로 확대하여 미국, 유럽,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뇨망막증 신약 시장은 루센티아 및 아일리아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애초에는 노인성 황방 변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 중이었는데 당뇨망막증에 대한 신약이 전무하여 후기 당뇨망막증 환자의 치료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1회 치료 비용이 1,850불에서 2,000불 정도로 상당히 비싸며 국내에서도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이에 비해 아이진의 당뇨망막증 치료제는 기존 치료배의 50% 이하 정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루센티아나 아일리아의 치료는 후기 치료제인 만큼 시력 저하를 늦추는 개념일 뿐 그에 비해 아이진 같은 경우는 전기 단계, 즉 미세혈관 파괴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일리아의 경우 2006년에 임상실험 2A 종료 후에 바이엘에 3.2억 불 규모의 애로를 하였는데요. 아이진도 2B 진입 시 애로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총 2,6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90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인상 때문에 1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180억의 증자로 인해 올해 재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망막증 치료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2019년 기술 이전 글로벌 2비상의 진입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이 아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아이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3만원, 손절가를 22,400원으로 설정합니다. 네, 아이진까지 이야기 쭉 들어보면서 가격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탑픽 종목들 두 분께 받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2분 정도 지났고요. 이 시각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KL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영업 개선 실적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GKL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뭐 여행이라던가 이제 골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행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좀 벗어나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인 정서에 좀 맞지 않다 이러면서 좀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뭐 관심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GKL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이제 13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좀 이런 좀 회사 이미지를 개선을 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KL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저희가 이제 카지노 산업을 메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의 경우에도 뭐 꾸준히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3분기에도 높은 예상 매출액이 좀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GKL의 이제 좀 독특한 점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들의 관심보다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관이 관심이 가지고 있다 그만큼 단단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만큼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갭상승을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갭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갭상승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1선이죠. 21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오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뭐 한 2주 정도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중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25,800원 선이죠. 25,800원 이제 121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오늘 61선이죠. 61선 지금 가격대가 보면 24,000원 선에 있는데 24,600원 선에 있는데요. 이 24,600원 선 오늘 지지받는 모습을 받고 진입을 하시는 게 한 가지 투자 방법 또는 24,000원 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갭상승한 부분들을 메꾸러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진입을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오늘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뭐 한 24,000원 정도 선에 한번 내가 그냥 매수 걸어 놔볼까 뭐 예상 매수가 한번 걸어 보시고 만약에 잡히면 가는 거고요. 만약에 못 잡으면 그냥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GKL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이미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의 매수하면 괜찮겠다라는 가격이니까요. 그 선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담러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네. 청담러닝 어떻습니까? 청담러닝은 지금 9월 중국 신학기 시작일과 동시에 총 10개 학원이 오픈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빠른 로열티 수입이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담러닝은 지난 7월 중국 최대 국영교육기관인 신남양의 자회사인 온리 에듀케이션과 조인벤처를 설립 후 중국 유아 영어 교육의 시장으로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3세에서 12세 타겟으로 인당 매월 5에서 10달러 수준의 로열티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투자를 권유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청담러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두산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종인 팀장님, 두산은 어떻습니까? 두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 하나인 이제 전지박 사업을 이제 영위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에 이미 헝가리에 공장 부지를 이제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계약을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 2019년 정도에는 이제 완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200만 대 정도의 이제 그 전지박 전지를 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부분이라던가 좀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그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과연 매수를 하기에 좋냐라고 했을 때
조금 위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고점 자체가 15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올랐다 빠진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14만 5천 원 선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14만 5천 원 선을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5천 원을 찍고 만약에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돌파하지 못했네는 실망 매물들이 나와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만 3,500원 선의 지지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12만 3,500원 선의 지지 구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지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아니면 두산 엔진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좀 사실 지금은 약간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급을 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출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수혜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마무리가 될 회사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강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온 만큼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녹십자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윤여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녹십자셀이 어제 두 가지 희소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FDA의 면역 항암제인 이뮨셀 LC에 대한 최장암 희귀 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뮨셀 LC는 환자의 혈액을 원료로 만든 개인 맞춤형 항암제입니다. 녹십자셀 측에 따르면 이뮨셀 LC는 국내에서 2007년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 허가로 획득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었으며 지금 미국 FDA 6월에 간암, 8월에 뇌종양에 대한 희귀약품 지정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지정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러시아 기업들과 러시아 시장의 진출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러시아의 세포치료제 사업과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조직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셀에 대한 주식에 대한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십자셀 오늘도 지금 현재 3%가 넘게 시초가에 많이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 팀장, JS 자산운용의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바로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전체 3위에 올라 계십니다.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률 리뷰를 좀 해보니까, 어제장 종가 기준 수익률이 47.35%, 코나이가 지금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유비코스 리뷰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니까 8월 10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25.72% 수익률이고요. 목표가 4만원에 근접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추천드린 유비코스 상향세를 잘 이어가는 중인데요. 일단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초고색 인터넷망 구축에 필요한 이제 가입자망 장비에도 전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또 기업 유일한 기업입니다. 사실 또 5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유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경쟁 요소 진입 장벽이 형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업체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통신사의 투자 사이클이 실적에 연동되면서 이제 실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그동안 좀 부족했지만 사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업 및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도 기여도 확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목표가인 4만 원 돌파 시에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도 나머지 분량은 이제 4만 5천 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기대되는 탑픽주들 또 꼽아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한섬입니다. 이제 또 여성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한 또 기업인데요. 상반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실적으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시정 우려를 또 지우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43억 정도를 달성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최근 또 이익 기여가 없었던 브랜드 이제 영업 종료로 인해서 매출 성장은 과거보다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인 타임과 마인의 이제 또 신규 출점 효과가 이제 작년 대비 좀 약해진 점도 있었지만, 기존 점 성장만으로 이제 탑 라인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한성글로벌과 현대 GNF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반기와 내년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오브제 브랜드가 리뉴얼 효과에 힘입고 매출 성장률이 높은 한 자리로 올라왔고, 이후 이제 오즈 세컨이나 이제 세컨 플로어 브랜드까지 리뉴얼 효과는 또 계속 증가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의 또 수익 안정화 노력 동반해서 하반기 마켓도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반기 자회사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우려보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접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4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한섬에 대해서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준비 중입니다. 최용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천여 개의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를 겨냥해서 로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뉴욕 증시와 함께 커플링되는 우리 종목들도 상승세 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8% 상승하면서 2286.91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8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9분경에는 228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565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1% 넘는 하락세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4,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어제는 75,1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 7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3% 넘는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도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 29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룩시마가 이르면 11월에 미국에서 허가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46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제약사와 346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이 하락세를 이어갔던 포스코 오늘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현재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용 접착제 업체인 유니시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35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은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24% 상승합니다. 828.31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8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2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15분경에는 829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300억 원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 어제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3% 넘는 상승하면서 8만 7,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늘 0.57%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HLB 2%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2,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나노스 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펄어비스가 장중 4%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마감대는 2%대 하락세였습니다. 펄어비스 오늘도 2%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3만 4,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과 바이로메드 오늘 1%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현재 1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풍산이 5% 넘게 상승하면서 3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현재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지주 그리고 GKL, 두산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현재 LG이노텍이 2.55% 하락하면서 13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출시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리바트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동원 F&B, 현대그린푸드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네이처셀입니다. 2위부터는 녹십자셀, 3위는 신라젠, 파미셀, 셀트리온, 동성제약, 7위는 명성 TNS, 8위 필룩스입니다. 네, 2위 녹십자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GC 녹십자셀은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러시아의 세포치료제 사업화와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조직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만 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계속되는 이벤트로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트룩시마의 승인 안건을 논의할 FDA 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 승인은 오는 11월 넷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28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 명성 TNS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명성 TNS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명성 TNS는 2차전지 분리막 제조 설비를 생산해 2차전지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특수 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 제조 설비 라인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645억 원의 매출액과 5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9% 상승합니다. 현재 26,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9시 40분 지금 막 지났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 오늘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실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가 매수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가 우량주랑 그다음에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니고 박스권 하단 종목도 이제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 자주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JCGV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 하락이 된 연휴에는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9%, 그러니까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게 아니라 어닝 쇼크 수준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실적 부분들을 좀 잘 뜯어보면은 터키 쪽이 한 33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CGV 같은 경우가 4DX 쪽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40억 원, 그리고 베트남이 플러스 52억 원, 요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터키 쪽 같은 경우에는 리라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면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내랑 베트남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실적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3분기 쪽 국내 박스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켓 가격 인상, 개인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티켓 가격 인상이 그렇게 달가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3분기 때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연결기 기준으로는 46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CGV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CGV 그 분석 보고서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CGV의 성장 모멘텀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석 보고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베트남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베트남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베트남 쪽에 한 61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점이 있는 거죠. 8월 기준으로. 근데 이게 MS가 한 36%고 스크린 기준으로는 365개로 그 MS가 42%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선 도시에 이제 하노이랑 사이공 지역에만 한 100개, 137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V가 베트남 쪽에서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ATP라고 해서 평균 티켓 가격이 3.45달러입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이 3.00달러고 2위 기업이 2.82달러. 그러니까 큰 폭으로 티켓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을 좀 잘 해놓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CGV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이 필요하려면은 중국 쪽,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 쪽이 돌아 나와야 되겠지만, 중국 쪽이 약간 좀 슬로우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베트남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CGV 베트남 법인 상장 관련된 부분들도 이벤트로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5만 원대에 내려왔다가 작은 뭐 쌍바닥을 기록을 하고 21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베트남 법인 CGV 베트남 뭐 상장 이슈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서 충분히 좀 요 가격대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9,000원, 그러니까 5만 원이 깨지는 자리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주로 CGV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호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략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뭐 일단은 우리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나 뭐 중국 증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미국과 중국 증시가 무역 전쟁이 한참인데요. 증시는 이제 상반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두 나라 모두 다 7월 달에 추가 관세 부과 이후에 7월 경제 지표가 이전보다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두 나라 모두 협상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질 수 있음을 내피 추고는 있으나 시장에서 이제 반영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더욱 강한 관세를 부과를 예고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게 실제로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불평 불만을 하면서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이 지금 좀 고립된 상태로 더욱이 불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는 미국과 중국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협상 이후에 다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다른 시각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현재 국내 증시도 경기 상황만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테마주나 어제 같은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지속적인 단기 매매와 수익 매매로 경기 민감주들을 대신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강했다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그리고 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겠지만 오히려 시장이 지금 빨리 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나 수익적으로 시장보다 훨씬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6월, 7월 달에 굉장히 지금 힘든 시장을 겪고 난 개인 투자자들이 6월, 7월에 힘든 시장 이후에 겁먹었던 심리 자체를 빨리 회복을 해서 수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시장은 지금 오히려 빨리 가주지 않을수록 그 틈새로 경협주나 바이오, 제약, 그리고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수소차, 5G 등 많은 테마주들이 순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의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를 이용하면 되지만
당장의 시장이 어차피 크게 하락이 나올 걸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이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접근만 안 하신다면 크게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전까지 해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전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보다는 테마주들의 순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쪽 관련주들을 테마주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순환 상승세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시장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테마주 이외의 종목들은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하고 내일 경합주에 대한 시각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GP-첼수나 유해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서 유전체 분석 업체인 테라젠 이텍스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원래는 의약품 제조나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헬스케어 사업 부문에서도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혈액에서 DNA를 추출해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헬로진이나 진스타일이나 토탈오믹스 같은 대규모 브랜드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병원 사업을 필두로 해서 전자상거래나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들이나 상호 투자를 통해서 유통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테라젠 이텍스가 이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전체 부분인데요.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로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는 호랑이나 복제개에 대한 유전체 지도를 밝혀냄으로써 세계 유전체 관련 시장에서 2012년에 2조 8천억 원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2021년까지는 12조 원에 달하는 시장 전망이 좀 있고 600억 원에 넘는 투자로 인해서 기술력을 쌓아온 테라젠 이텍스 시장에서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사업이 연간 지금 45% 이상의 성장세로 가고 있는데 2017년 매출은 벌써 작년 매출은 19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이제 설립한 자회사 메드포트가 최근에 항암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임상을 통과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향후의 기대감들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성으로 오늘 이제 주식이 조금 추천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차트로도 지난 5월 달에 임상실험 루머가 돌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한 이후로 다시 루머가 해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다시 바이오 제약업체와 헬스케어 업체들이 관심을 좀 받으면서 다시 14,000원대 돌파를 한다면 18,000원까지 지난번 고점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3,500원, 손절가는 1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아직까지 양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 시장을 보면 2시 전후로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관찰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